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했던 그대로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요구했더니 시어머니가 괴로워서 울기까지 했다는 사연인데요. 역지사지는 되는 시어머니라 다행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가 가고 12월 달이 되었네요. 연말이 되면 많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다가 고집을 꺾고 잘 마무리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저도 몰랐던 제 모습도 많이 발견한 것 같고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6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30대 중반이 넘기 전에 승진을 해야 했던 상황이 있어서 결혼하고 아이는 바로 가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건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남편도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라 제 고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일요일마다 일주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고 평일에는 자주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스케줄이 맞지 않을 때도 많고 밥도 따로 먹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락으로 소통을 틈틈이 했기에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요. 그날도 제가 야근을 하느라 9시쯤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소파에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오신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있었어서 깜짝 놀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네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왔다고, 너희가 너무 갑작스럽겠다고 해주셨죠.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다음번에는 연락 미리 주시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날 밤은 잘 넘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너무 바빠서 시장 볼 틈도 없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택배로 식재료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제가 사면 되는 거고, 식재료를 집에 많이 둬봤자 잘 안 먹고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엄청 소량만 구매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챙겨 먹는 것도 있어야 하고 저도 건강하려면 그래야 한다고 힘주어서 말하시니까 거절하기가 뭐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대신 너무 많은 양은 안 먹으니까 적당히만 해주시라고 하고 어머님 쇼핑 아이디에 제 카드를 연동해 두었어요. 그리고 두유나 콩, 과일 등 아침에 자주 먹는 식품 리스트를 적어드렸죠. 감안해서 사주시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새벽 배송으로 식재료들이 밀려드는데 그것도 저렴한 것들이 아니라 다 백화점에서 팔 법한 가격이었습니다. 하루에 5만 원 이상씩은 계속 주문을 한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그냥 넘어가자. 그래도 먹으라고 이런 건데 좋은 거 먹으면 좋지 이러다 말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되니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고 무엇보다 먹지도 않는데 계속 택배만 쌓여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사실대로 말을 하고 택배 주문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결혼하고 나서 배워야 할 것들을 안 배워놓으니까 주부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지. 요리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매일 필요한 건데 너는 어쩌려고 이러니? 라며 강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또 제 탓이 되는 건지, 먹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양이면 그걸 줄이는 게 맞지. 제가 일부러 그거 다 먹으려고 요리를 배워야 하나요? 시어머니랑 부딪히는 게 싫은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쇼핑 아이디 일 한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져서 일주일에 10만 원을 넘지 않게 해주시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렇게 그 사건은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제가 한도 제한을 걸어 놓으니까 시어머니도 좀 열불이 났나 보죠. 이번에는 다른 걸로 저를 괴롭히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한참 제가 기력이 없고 몸이 안 좋아서 이틀 병가를 내고 쉰 적이 있었습니다. 체질상 여름에 취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쉬면서 보양식을 먹으면 금방 또 살아나요. 그래서 한참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보니 시어머니가 오셨더군요. 남편이 제가 몸 안 좋은 걸 말했는지 뭘 또 바리바리 싸서는 식탁에 내려놓고는 제 안색을 살피시는 겁니다. 너는 애가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할 건데 비실비실해서 원. 내가 앞으로 몇 달간 있으면서 보살펴 줄 거다.
몸에 좋은 거 잔뜩 가져왔으니까 먹기 싫어도 먹어. 저는 원래 한약, 보양탕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입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알러지 반응이 심해서 그래요. 잘못 먹으면 온몸에 울긋불긋한 발적이 일어나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아서 하루가 다 날아갑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대뜸 여자 몸에 좋다는 한약, 흑염소, 진액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들이민 거죠. 누가 이런 거 해달라고 했냐고요. 진짜 짜증이 팍 나서 뭐라고 해버리고 싶은 걸 꾹꾹 참고 피곤해서 좀 자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기 전 시어머니가 택배로 받은 식재료를 가져다가 여러 요리를 해두셨더군요. 된장찌개, 겉절이, 갈비찜 등 오랜만에 진수성찬을 해서 아들 먹이려고 하길래 저도 따라 앉아서 한 입 떠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지 못했던 한약을 못 먹는 부분을 이야기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주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헛군데에다가 돈 안 쓰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제 몸에서 두드러기 반응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약간 어지러워서 남편에게 물수건 좀 가져다가 이마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엄청 놀랐는지 후다닥 처치를 해주는데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도 먹는 버릇을 들여놔야 괜찮아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처녀 때 못 먹는 것도 많고 입이 까다로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밑에서 하나하나 고쳐나갔다면서 지금 나타나는 것도 별거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설마 밥에 뭘 넣었냐고 물었더니 한약이랑 흑염소 가루를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몸에 좋으라고 한 건데 좀 참으면 어떻게 되냐는 식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자기 맘대로인지 남이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길들이려고 하는 게 구역질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거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전 너무 악에 받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남편도 이번에는 엄마가 너무한 것 같다며 제 편을 들었죠. 그러자 결혼하고 6년 동안 손자도 안 낳고 며느리 노릇도 안 하는 애를 쫓아내지 않고 챙겨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지금 누구한테 눈을 부라리냐면서 앞으로 자기가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오고 바뀌려고 할 때까지 이렇게 할 거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저 그날 밤에 열이 너무 올라서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게 그렇게 큰 죄인 건지 도대체 어디까지 저를 속박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 원망이 되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길래 이판사판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저도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먼저 한 달간은 집안 사정이 생겨서 야근 없이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회사에 미리 말해놓고 꼬박꼬박 일찍 들어가서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만 관찰했어요. 제가 별말 안 하고 제깍 집으로 오니까 자기한테 좀 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어머니도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즉에 이러면 좋지 않았겠냐며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며 웃어대더군요. 저도 적당히 맞춰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요리를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살림을 해나가야 하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배워야 뭘 할 수 있지 않겠냐. 원래 제가 학구열이 있는 편이라 한번 배우면 잘할 거라고 너스레를 떨었죠. 며느리가 깔고 들어가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매일 저녁마다 가르쳐 주겠노라고 먹고 싶은 메뉴만 선정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 옆에서 배우는 척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식재료를 다듬기를 주로 시키셨고 간을 맞추는 건 본인이 하셨는데요. 저는 한시도 사운드가 비는 일이 없게 계속 질문을 해댔어요. 이건 왜 이렇게 써는 거냐? 다른 장을 넣으면 안 되냐? 굳이 이 식재료를 넣는 이유가 뭐냐? 이걸 먹으면 뭐가 좋냐? 등 꼬치꼬치 대답을 못할 때까지 집요하게 물었죠. 요리 배우는 걸로 구박했으니까 징그럽게 물어봐서 질릴 때까지 대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다가 시어머니도 점점 지쳤는지 저에게 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정신 사나워서 요리를 할 수가 없다면서 괴로워하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배워요. 어머님이 배우라면서요. 싫으시면 안 하고요. 자기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저한테 배우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한숨만 쉬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6시 반이 되면 시어머니 옆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미친 것처럼 폭풍 질문을 해댔어요. 요즘 말로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하나요?
그것처럼 눈 땡그랗게 뜨고 웃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만 먹고 나면 시어머니가 진이 빠진 것처럼 소파에 누워서 헥헥거리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복수가 아니죠. 저는 3주간 시어머니를 관찰하면서 냄새가 강한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것을 알아내고 일부러 건강검진을 받게 해서 의사통에 내장지방이 많으니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으로 홍어가 들어가는 것들만 일주일 내내 골랐습니다. 요즘 입맛이 홍어가 땡긴다며 그거 아니면 못 먹겠다고 주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해주시더군요. 자기는 한 입도 못 먹을 것 같다면서 손사래를 치길래 원래 음식은 먹으면서 적응한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밀어붙였어요. 시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저도 참고 먹은 게 많은데 홍어도 드셔보셔야 하지 않냐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니까 자존심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억지로 먹더라고요. 저는 홍어를 먹어야 몸이 정화되는 것이라고 하며 웃으면서 약을 올렸습니다. 아주 고소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지쳐서 누워있을 때는 일부러 그 옆으로 가서 앉아서 의사쌤이 말한 운동할 시간이라고 같이 홈트레이닝을 하자 말했는데요. 매일 그러니까 좀 지친 기색이 있더군요. 어머님이 저 건강 생각해서 와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같이 운동할 테니까 어머님도 하셔야죠.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면서요? 설마 의사쌤 말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제발 좀 쉬자고 사정사정하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1시간짜리 유산소 홈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안 했는지 5분만 했는데도 숨이 차서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랑 다르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내라고 하시지 않았냐? 알러지로 힘들어할 때도 경험하다 보면 괜찮다 했는데 어머님은 아니신 거냐면서 면박을 줬죠. 그러니까 저를 째려보면서 아주 나를 잡아먹을 생각인 거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잡아먹기는 감히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다고 하시냐고.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어머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그대로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머리가 지끈거린다면서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봐주지 않고 아직 20분 남았으니까 더 운동하자고 졸랐어요. 시어머니가 지쳐 떨어져 나갈 때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며느리가 알아서 시댁의 법도에 맞게 길들여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너처럼 뻣뻣한 애는 처음 봤다. 나를 아주 피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냐며 눈물까지 흘리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카운터 펀치를 날렸어요. 어머님이 당해보니 어떠시냐고요?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며 말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으시더니 막상 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괴로우시냐 물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데 일부러 자기 고집 부리신 건 어머님이세요. 자다가 떡 먹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야 맛있지 안 그러면 목 막혀서 죽어요. 제가 억지로 떡 더 먹여드릴까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고집을 더 부릴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말을 곰곰이 듣더니 제가 워낙 기가 세고 말을 안 탈 것 같으니까 일부러 더 무리해서 했던 게 맞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키지 않아도 시어머니한테 쩔쩔매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길래 세민하기도 했다면서 자기 욕심이 너무 과했다고 말하며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약해지더군요. 그리고 제 화가 풀리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가만히 있다가 제게 당신도 할 말 없냐고 하길래 서로 너무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그날 뜨거운 화해를 했네요. 그 뒤로 저는 원래대로 일상을 지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요즘엔 제가 알아서 먼저 시댁에 방문하고 며느리 노릇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맞춰가면서 살아가려 노력하겠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번 계기를 통해 고부 갈등은 좀 해결되고 서로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희 가족 잘 해낼 수 있겠죠?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역지사지는 되는 시어머니라 다행이네요. 시어머니가 초반에 했던 것 같은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그대로 돌려주면 개거품 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는 특수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더라고요. 주변에 왜 사람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자기는 잘났고, 그러다가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그래도 자기는 잘났다고 고집을 굽히지 않고 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가게 냅두고 손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연에서 봤다시피 자기 잘못을 인정만 하면 쉽게 관계회복이 되는데, 자기 고집을 못 버리는 사람들 보면 결국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자기랑 안 어울리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일이 아니니까 남들이랑 관계를 안 좋게 만들었던 습관대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습관이 참 무서운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습관을 들이려는 노력은 안 하더라고요. 나쁜 습관을 들이고 그 습관이 자기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는 특별하니까 나쁘게 굴어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나쁜 거라는 이상한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딱한 사람들이죠. 애는 착한데 손절 안 할 수 없는 우리의 애석함을 얘네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 참 애석해요.